자, 첫 번째로 얘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글씨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도구로 요 패스를 클릭해주면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포토 일러에서 해보셨죠? 예, 포토샵에서는 그냥 타입 툴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일러에서는 타입 언더 패스 툴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얘를 할 수 있었죠. 그 인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타입 언더 패스 툴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얘를 클릭해 주면 요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일러 포토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제 크로아상이라고 이제 영어로 써 있죠. 요 위에다가 한글로 크로와상 뭐 이렇게 이제 한글을 쓸 거예요. 글씨 위에 작은 글씨를 넣을 겁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루비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비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볼 겁니다. 루비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크로아상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글씨 위에 이렇게 점이 있죠. 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글씨 위에 점을 얹을 때에는 이 글씨를 강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부분, 얘를 권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세 번째로 확인하실 거고요. 자, 권점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권점이 있습니다. 권점의 모양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권점은 그냥 외우십시오. 작고 검은 원 모양입니다. 작고 검은 원 모양이라고 하는 게 이 권점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냥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맛있는 프랑스빵 만들기라고 여기 지금 글씨가 써 있죠? 그죠? 저는요, 맛있는 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빵 이렇게 두 줄로 쓰고 다시 만들기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 줄로 갖다 넣으려고 합니다. 얘는 한 행을 두 주로 나누었죠. 할 줄을 했죠. 예, 그래서 얘는 네 번째 할주에 대한 기능을 만들어 보실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타입 언더 패스 툴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루비 문자, 그룹 루비 문자를 만들어서 입력하는 방법, 세 번째 권점 찍는 거, 네 번째 할주 만들어서 행을 나누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를 요 페이지에서 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페이지 되셨죠? 그 다음, 자, 여기 보니까 프랑스 빵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라고 돼 있죠. 얘는요, 이 푸자를 강조를 했죠. 그런데 얘는 단락 첫머리 글자죠. 단락 첫머리 글자를 두 행을 기준으로 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단락 첫머리 글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넣는 거를 해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본문 텍스트는 글자 크기 곱하기 얼마를 해서 계산한다 그랬죠? 약 1.7을 곱해서 본문 텍스트의 행간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 그런데 내가 1.7을 곱해서 항상 얘를 맞출 수는 없겠죠. 이 여백의 상황에 따라서 얘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대신에 내가 그건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내가 평균의 본문 텍스트 행간보다 줄인 건지 늘린 건지는 편집자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너 행간이 왜 이래? 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본문 텍스트 행간에 비해서 이만큼 줄였습니다. 또는 이만큼 늘렸습니다가 편집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기준을 알고 있어야겠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직전에 해봤죠. 여러 개의 이미지를, 여러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 뭐였죠?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를 눌러서 9개를 이렇게 배열해 보셨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여기 보니까 뭐 네모칸이 이렇게 있고요. 5라고 써 있죠. 숫자가 써 있죠. 요 부분에. 그죠?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5자가 써 있는 이 상자는 문자가 써 있기 때문에 얘는 문자 상자죠. 또는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색상 견본에서 컨테이너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요 박스에 대한 이름은 인디자인에서 3개죠. 컨테이너, 문자 상자, 텍스트 프레임.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5자는 여기에 있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 5는 좌우에서 가운데, 위아래에서 가운데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문자 상자에서 얘가 좌우에서 가운데에 오기 위해서는 무슨 패널에서 얘를 가운데 연결시키죠? 가운데 연결 패널 뭐예요? 문자예요? 단락이에요? 문자 패널이에요? 단락 패널이에요? 좌우에서 가운데 연결 만들어주는 거. 단락 패널이죠? 얘는 단락 패널이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에서 얘를 가운데로 배치시켜 주는 거는 얘는 텍스트 프레임 옵션, 텍스트 프레임 옵션,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얘를 조절해 줍니다. 이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는 메뉴는 개체라고 하는 거 하위 메뉴 있습니다. 메인 메뉴 개체 하위 메뉴에 텍스트 프레임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요 줄에서 4가지를 설명드렸죠. 지금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색면이 있어. 색면. 자, 색면이 있어요. 5번째입니다. 색면이 있는데 이 색면에 텍스트가 들어갔죠. 그죠? 텍스트가 들어갔어. 근데 이 텍스트는 이 왼쪽에 있는 본문 텍스트 기준으로 들어가는 위치가 이렇게 맞아야겠죠. 이쪽에서 이만큼 간격을 줘야 되고 이쪽에서 이만큼 간격을 줘야 되고 왼쪽에서도 이만큼 간격을 줘야겠죠. 왜? 색깔 있는 면 바로 좌측에 글씨가 붙을 수는 없잖아. 그죠? 1.5mm건 2mm건 띄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텍스트 상자 색깔은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텍스트 상자에 이만큼의 간격을 줘야겠죠. 이 간격을 우리가 인셋라고 얘기합니다. 인셋라고 얘기하고요. 이 인셋 간격을 넣는 거를 해봐야겠죠. 이 인셋 간격도 역시 앞에서 얘기한 텍스트 프레임 옵션에서 인셋 간격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6번째 강력분 예를 들어서 250g 이렇게 써 있어. 그죠? 얘는 한글이죠. 얘는 숫자죠. 얘는 영문이죠. 그러면
내가 한글은 A라는 서체를 쓰고 싶고 숫자는 B라는 서체를 쓰고 싶고 영문은 C라는 서체를 쓰고 싶어. 그러면 내가 강력분 250g 이렇게 입력하고 이거 하나하나 드래그해서 서체를 바꿔줄 수는 없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편집하기 전에 A라는 서체 플러스 B라는 서체 플러스 C라는 서체를 함께 묶어서 얘를 글꼴로 등록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지정을 해버리면 한글, 숫자, 영문 서체가 원하는 대로 한꺼번에 다 바뀌겠죠. 이 방법을 우리가 합성글꼴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에 컴퓨터에 있는 서체를 합성해서 새로운 서체로 등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6번째로 합성글꼴을 만들어서 얘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7번째. 자, 7번째. 강력분 250g이야. 그 다음에 뭐뭐뭐 몇 g이야.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간격을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점점점은 간격에 따라서 자동으로 삽입이 돼야겠죠. 자, 탭을 이용해서 오른쪽 끝 정렬을 맞춰주고 탭 중간에 자동으로 삽입되는 문자를 넣는 거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얘를 계열화 입력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탭 기능을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8번째 글리프를 입력하는 방법. 이 글리프라고 하는 거는 특수문자죠. 예, 별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글리프 입력해서 그냥 원문자 이런 거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4가지, 이쪽에서 8가지 해서 본문 내용을 편집하는 기능 12가지를 여기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셨죠? 예.